자, 이번 시간부터는 천문학 파트에 들어갑니다.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처음에 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성 물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또 어려운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이번 파트에서도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항성, 별이라고 하지요. 이것들은 표면 온도, 밝기, 크기 등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별빛을 보고 이를 분석해서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예를 들어 어느 성분이 있고 온도가 몇 도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분광 관측이라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분산된 과시광선을 이용해서 관측하였습니다. 프리즘을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들을 관측했다는 말이죠. 이후에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전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 전자기파의 여러 파장들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비문학 지문은 분광 관측에 대한 지문입니다. 이처럼 국어에서는 비문학 영역에서 여러 분야의 그 지식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보기를 분석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내용을 미리 안다면 훨씬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림은 여러 파장에 대해서 대기의 흡수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시광선이나 전파 같은 경우는 지표에 거의 다다르죠. 그래서 지상에서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과 같은 파장은 대기 중에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관측하기보다는 지구 밖 우주 망원경에서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주 밖으로 나가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 파장을 관측하기 위한 망원경이지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별의 색깔, 하나는 별의 밝기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분석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 별에서 오는 전자기파의 종류와 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짧은 파장의 감마선에서부터 가장 긴 전파까지 나누어집니다. 프리즘 등을 이용해 분산시킨 빛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며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과정을 가리켜 분광 관측이라고 합니다. 지표면까지 투과되는 가시광선이나 전파는 지상의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으며 대기에 흡수되는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은 우주 망원경을 통해 관측합니다. 항성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 등을 통해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을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합니다. 1학년 때 배웠다시피 스펙트럼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지요. 자, 먼저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에 걸쳐서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러한 형태를 나타내는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선 스펙트럼은 다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누는데, 흡수 스펙트럼은 항성 대기에 존재하는 저온의 기체가 특정한 파장을 흡수해서 나오는 선 형태, 어두운 형태의 스펙트럼이지요. 반면 기체가 별빛에 의해 가열돼서 불연속적 파장이 나오는 것, 특정한 파장에서 색깔이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은 어떠한 기체 덩어리를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구 또는 광원이 있는 방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방향에서 바라보게 되면 방출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되지요. 자, 여기에서도 광원을 봤을 때 그대로 모든 영역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 그리고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을 때 특정 파장이 어둡게 보이는 것을 흡수 스펙트럼, 반대로 기체를 다른 영역에서 보거나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하는 특정한 파장을 보는 것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항성의 분석은 스펙트럼 분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별이 흑체라는 점이죠. 흑체는 흡수하는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가상의 물체로 화학에서의 이상기체와 비슷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별은
흑채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흑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흑채는 모든 파장에 걸쳐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를 프리즘 등으로 관측하면 파장에 따른 복사 강도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의 유형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항성의 대기에 의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쐐기처럼 표적관 상태로 나옵니다. 이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반면 성운동의 기체를 항성과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흡수했던 빛을 방출하는데 이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여러 항성들에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요. 이것들의 종류와 세기를 보고 항성의 구성물질과 표면 온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수소 흡수선의 세기에 따라 가장 강한 A형에서부터 가장 약한 P형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이후 표면 온도에 따라서 재분류를 했으며 이를 분광형이라고 하지요. 표면 온도가 높은 순서에서부터 O, B, A, F, G, K, M형으로 나누어지며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가령 O형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3만도 가량이 되며 M형은 3000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타입을 0부터 9까지 10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A형 같은 경우는 A0에서 A9까지 나눌 수 있으며 A9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은 이렇게 나누게 되면 표면 온도가 5800켈빈입니다. 그리고 분광형은 G2형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표는 O형에서부터 M형까지 색깔과 표면 온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옆에 보면 흡수 스펙트럼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흡수 스펙트럼보다는 색깔과 온도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O형별은 파란색 빛을 띠며 표면 온도는 3만 켈빈 정도가 됩니다. 반대로 M형은 붉은색 빛을 띠며 3500도 이하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태양은 G2형 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노란색 빛을 띠며 표면 온도는 5000에서 6000 켈빈 정도가 됩니다. O형과 B형 별은 이온화된 헬륨선이 우세합니다. He2선이라고도 하지요. 푸른색 빛을 띠며 대표적인 별로는 오리온 자리 왼쪽 아래에 있는 리겔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A형 별은 아까 봤듯이 중성수소선이 우세합니다. H1선이라고도 하지요. 대표적인 별로는 밤하늘에서 현재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별 시리우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G형 별은 이온화된 칼슘선이 우세합니다. Ca2선이라고도 하지요. 대표적인 별로는 우리 앞에 있는 태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형 별은 분자선, 산화 티타늄선이 우세합니다. 붉은색 별이죠. 대표적인 별로는 오리온 자리 왼쪽 위에서 붉게 빛나는 베텔게우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텔게우스와 리겔의 위치 그리고 색깔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오리온 자리를 촬영한 것인데요. 오리온 자리는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운데 보이는 세 개의 밝은 별이 있죠? 자, 이것을 삼태성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연속된 별. 바로 이것이 오리온이라고 하는 사냥꾼의 허리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태성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상체가 있고 요렇게 하체, 그러니까 두건 형태의 치마 형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오징어 같은 형태가 되었네요. 자, 왼쪽 위에 보면 베텔게우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촬영을 했을 때 붉은색 별로 찍히고 있죠. 붉은색 별로 찍혔다라는 것은 표면 온도가 낮은 편, 그러니까 M형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오른쪽 아래에는 리겔이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요. 푸른색으로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죠. 베텔게우스와 리겔은 거의 비슷한 밝기를 보여주지만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것으로 보아 표면 온도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알비레오 쌍성이라는 별들을 찍어 놓은 것인데요. 쌍성이니까 1번 별과 2번 별 두 별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별은 초록색, 1번 별은 노란색 계열의 빛을 띱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2번 별이 좀 더 짧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 A와 B가 있는데 상대적 에너지 세기가 짧은 파장에서 많은 A별이 왼쪽에 2번 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B형별이 왼쪽에 1번 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A보다 B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B가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왼쪽의 알비레오 쌍성을 보게 되면 1번 별이 2번 별보다 밝게 관측이 되고 밝게 촬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성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구성물질과 표면 온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소 흡수선의 세기에 따라 A형부터 P형까지 구분했으나 이후 표면 온도 순서로 재분류하여 분광형이라는 범주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은 O형부터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M형까지 7단계로 구분하며 각 타입도 0부터 9까지 10단계로 나누어집니다. 태양은 표면 온도가 5800켈빈으로 분광형은 G2형입니다. A형별의 물리량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이고 흰색별이며 수소 흡수선의 색이 깊이 B가 가장 강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색지수는 0이고 대표적인 별로는 마차부 자리에 카펠라라는 별이 있습니다. O형별일수록 이온화된 헬륨선이 우세하고 M형별일수록 산화타이타늄과 같은 분자선이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태양은 Ca2, 칼슘 흡수선이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흑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흑체는 복사 에너지를 100% 흡수하고 100%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를 말합니다. 항성은 흑체는 아니나 흑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죠. 자, 우리가 주변에 있는 기체들도 이상기체와는 유사하지만 이상기체라고는 하지 않죠. 흑체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체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단위시간, 단위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에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느 정도로 많느냐? 이것은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있는데요. 이는 시그마 t의 4제곱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슈테판 볼츠만 상수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온도 t의 4제곱에 에너지가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표면 온도가 2배 차이라면 단위시간, 단위면적당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16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5000켈빈의 표면 온도를 가진 별, 그리고 10,000켈빈의 표면 온도를 가진 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00켈빈 별이 단위시간, 단위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16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대 에너지는 더 짧은 파장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표면 온도가 높은 O형별은 짧은 파장인 푸른색,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은 M형별은 긴 파장인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빈의 법칙,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온도가 2배인 별, 아까 5000켈빈과 10,000켈빈을 비교해 봤었죠? 그러면 10,000켈빈인 별은 최대 에너지 나오는 파장이 5000켈빈보다 절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반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2배 높은 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별은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16배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 람다맥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은 절반이 되지요. 자, 예를 들어서 3000켈빈 온도를 가진 별이 1.0 마이크로미터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6000켈빈의 온도를 가진 별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0.5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항성의 반지름이 같다면 온도가 높은 별은 더 밝고 더 푸른색 빛이 방출되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흑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많습니다.
어느 파장에서 얼만큼 방출 에너지가 나오는지는 이론과 관측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합니다. 플랑크 곡선에서는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느냐?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표면 온도 차이가 2배면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의 차이는 16배가 됩니다. 플랑크 곡선을 보면 각 파장에서 일정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각 온도마다 존재하는데요. 높은 표면 온도를 가질수록 이 파장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이라는 과학자는 온도와 최대 복사 에너지를 가진 파장이 반비례 관계임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온도가 2배 높아지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절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인 태양의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은 0.5 마이크로미터로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에 반사된 여러 풍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구의 표면 온도가 300켈빈이라면 지구의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은 얼마가 될까요? 태양의 20분의 1 온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빈의 변이 법칙에 따르면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은 태양의 20배가 되어야겠죠. 태양의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0.5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20배이다 보니까 10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적외선 영역이지요. 그래서 태양 복사를 단파 복사, 지구 복사를 장파 복사라고 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두 별 A와 B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상대 세기와 수소 흡수선의 파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별 A와 B를 비교한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별 B가 굵은색 선, A가 얇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소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흡수선의 비율, 흡수되는 비율은 A보다 B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복사 에너지를 내는 파장을 봤을 때 B가 A보다 짧습니다. 이것을 보아 B의 표면 온도가 A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선 아래의 면적은 밝기가 되는데요. A의 밝기가 B보다 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선 아래의 면적이 크기 넓기 때문이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낮지만 더 밝은 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반지름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광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광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지식이긴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문제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광도는 A가 크다. 광도라는 것은 여기서 곡선 아래의 면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A가 크다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자, 2번 반지름은 A가 크다. 표면 온도가 낮지만 광도가 큰 이유는 바로 반지름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표면 온도는 B가 높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짧은 것으로 보아 표면 온도는 B가 더 높습니다. 자, 4번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B가 크다. 흡수되는 비율, 이렇게 비침이 나타나는 비율이 B가 더 크지요. 자,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단위 시간당 동일한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단위 시간, 단위 면적이라고 나왔었죠. 이것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B의 표면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값은 A가 아니라 B가 더 큽니다. 자, 그러므로 5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분광형이 서로 다른 주계열성, 기역, 니은, 디귿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상대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각 A, M, O형 중 하나라고 했네요. 자, 이 중에서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은 것은 O형, 그 다음은 A형, 그리고 M형이 가장 온도가 낮은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표면 온도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바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는 파장의
그 길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이 값이 짧아지겠죠? 빈의 법칙에 따라서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을 비교해 봤을 때, 자, 기역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보다 더 짧은 파장에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는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이거보단 조금 더 긴 파장, 그리고 디귿은 이렇게 긴 파장에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겠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죠. 따라서 기역은 O형별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A형별이고요. 마지막으로 디귿은 M형별입니다. 자, 이렇게 분광형을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역, 동그라미 기역의 분광형은 O형이다. 자, 맞습니다. 니은,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은 디귿이 가장 짧다. 자, 디귿은 M형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 람다 맥스는 디귿이 가장 깁니다. 자, 디귿,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기역보다 니은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A형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뾰족하게 많이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림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기역 디귿 3번입니다. 그림은 두 주계열성 가와 나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세기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의 분광형은 각각 B형과 G형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복사 에너지 세기를 보고 얘가 더 짧은데 얘가 더 긴데 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의 파장은 B형, 그리고 나는 G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역,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B형별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나, G형별보다 높습니다. 자, 2번, 니은,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에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은 큽니다. 자, 이것은 뒤에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뒤에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자, 니은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태양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세기의 분포는 가보다 나와 비슷하다. 태양은 G2형별입니다. 그래서 B형별인 가보다 G형별인 나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림은 주계열성 가와 나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인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의 분광형은 각각 A0형과 G2형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분광형이 나오면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는 파장을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얘가 A0형, 그리고 나가 G2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 잘 구분이 안 된다면, 그리고 다행스럽게 문제에 A형별이 있으면 수소 흡수선의 세기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A형별은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별이죠.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해 봤을 때 가가 A0형 별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H1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약하다. 강하죠? A형별입니다. 자, 니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가가 나보다 길다. A형별이기 때문에 G형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최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세기는 파장은 가가 나보다 짧습니다. 자, 디귿, 별의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아까도 나왔지만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의 경우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반지름이 크고 질량이 큽니다. 자, 이것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겹치고 지금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 때 훨씬 도움이 되다 보니까 미리 맛보기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성의 물리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